자,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처음으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인물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어떤 모습일지 그림이 좀 그려지고요. 과연 보수통합 제대로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박형준 혁통추 위원장이죠. 바른미래당 출신 하태경 최고. 김영환 전 의원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탈당하고 여기에 들어왔어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보이고요. 이현주 의원 전진당이라고 지난번에 당 만들었죠. 그리고 장기표 전 의원도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얼굴이 한 명 있어요. 당초에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분인데 유승민 의원 지금 새보수당 위원장 아닌가요? 공동대표인가? 대표인가? 책임지고 있는데 보수재건위원장. 예.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자, 힘들고 외로운 길을 가시겠다는 안철수 전 대표 계속 외로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혁통의 면면을 보시고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죠. 통합신당이 문재인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유일한 범중도 보수의 정통 세력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을 할 때에도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인연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쉽고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바꿔나갈 몫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칙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보수당과 한국당은 보수 재건 3원칙이라는 좋은 원칙을 합의했습니다. 이 원칙만 경결히 일관되게 지키면 됩니다. 정말로 이 혁신과 통합이 잘 되어서 문재인 정권을 4월 15일 날 끝장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소망이 저는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정 교수, 장기표 전 의원도 무슨 창당 준비하고 있었나 봐요? 예, 그렇죠. 지금 뭐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강하게 비판해 오신 분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보수 통합에도 자신의 힘도 보태겠다는 아마 생각을 갖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혁통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오늘 뭐 혁통이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개문발차가 아닐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통합신당을 만들려고 한다는데 선거가 지금 한 75일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서 지금 차를 발진시키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지금 아예 덜 닫힌 상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시간의 물리적 시간에 대한 한계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통합에 대한 절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보이는 면면 자체는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도로 새누리당 좀 더 박하게 평가하면 도로 한나라당의 모습이 아닐까. 예. 과거 정권에 상당히 그 앞장섰던 분들이 보이고 있고 정말 그 새로운 중도 보수 통합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인물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중도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고 혁통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안철수 전 의원 같은 분들이 지금 이 동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당장 통합신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통합신당의 그림 자체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틀을 중심으로 해서 하자는 뭐 이야기도 있고요.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협상이 다 끝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새보수당과의 당대당 통합 과정도 아직은 넘어야 될 산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개문발차가 항상 우리가 많은 이 개문발차를 볼 때마다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하는데 아주 그런 위험성은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장기표 전 의원이라고 그랬는데 장기표 국회의원 한 적은 없죠. 국회의원 한 적은 무슨 없습니다. 뭐 당 대표하고 또 새정치연대인가요? 뭐 공동대표도 하고 그랬었죠. 최경철 의원 보시기에 지금 면면을 봤을 때 통합 열차가 잘 굴러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화면에 나와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행사장 분위기라든가 어떻습니까?
흥행이 좀 약하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라는 것은 바람이고 흥행몰이를 확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야 되는데 천둥 번개 치는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차지원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문을 열어놓고 그냥 차만 출발시키는 이러한 것밖에 안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구성원들이 별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결혼을 하는데 결국 결혼에 실패한 새로운 보수당 같은 경우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이 또 크다는 것이죠. 잘못 사랑했다가 또 이혼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그것 때문에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또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말이 잘 안 맞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청첩장을 못 찍고 있습니다. 청첩장에는 혼주도 있어야 되고 예식장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청첩장 윤곽도 지금 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투명성이 더 크다. 예. 또 차정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이 너무 없다. 지금 언제 창당해서 언제 공천해서 언제 선거하느냐.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보수 통합은 결국 선거 연대의 결과물로 나가지 않을까.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흥행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 연대로 귀결되어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그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절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절실하죠. 예. 뭐 사랑하고 사랑한 이후에 결혼을 꼭 하는 건 아니고요. 중매 결혼 같은 경우에는 예전 어르신들 중매는 결혼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사랑하는 과정도 간혹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선거 연대는 어쨌든 가장 공통 분모인 것 같아요. 반드시 선거 연대는 된다. 왜냐하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정치 세력이 일단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통합 등 선거연대 등을 통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은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고요.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뭐 도로 무슨 당 이런 식의 비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혁신을 같이 하려면 선거연대 등을 할 때 각 정치 세력이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내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같이 가미되어야지만 이번 총선에서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희망사항 말고요. 윤기찬 부위원장이 전망하시기에 하나로 다 모아져서 선거를 치를 가능성과 연대해서 선거를 치를 가능성 현재 보시기에 어느 쪽이 더 높아 보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어떤 그 비례득표를 위한 정당들은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예. 보수 성향 내지 중도 성향 네. 정당 등에서 큰 정당들로 보게 되면 중통합 이상의 성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1대1 구도는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안철수 전 대표께서도 선거 연대를 통해서라도 이 1대1 그 구도에 동참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현근택 부위원장 전망을 좀 들어볼까요?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예. 네, 안철수 대표가 갈 리가 없죠. 가면은 본인의 정치는 거의 끝납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뭐 중도라든지 이걸 표방해 왔는데 그런데 아마 지금 뭐 총선 전에 유승민 의원은 뭐 간다는 건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안철수 대표도 지금 아마 상황이 점점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뭘 만들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마 저는 총선 전에는 아마 가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아마 이번 총선까지는 본인 스스로 아마 돌파하려고 시도할 텐데 그게 결국 잘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결혼으로 말씀하셨는데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하고만 결혼해라, 나하고만 사귀어라, 나하고만 살자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나 뭐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죠. 어찌 보면 지금 안철수도 끌어들여야 되고 이현주도 끌어들여야 되고 다 끌어들여야 되는데 원 오브 댐은 싫다는 거죠. 근데 아마 유승민 의원이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안철수 대표가 절대 안 들어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들어올 거라 생각한다 그러면 유승민 대표 버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는 순간 유승민 전 대표가 들어설 자리는 없어요. 아마 유승민 의원이 끝까지 버티는 이유는 안철수 대표 절대로 안 들어온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총선 전 대선 전 쓰셨는데 앞전자 쓰신 거죠? 네. 총선 전에 대선 전에. 네, 총선 전에 들어온다. 예. 대선 전에 결국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거. 안철수 전 대표는 대선 전에는 어디로 들어올까요? 결국은 이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선에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총선에서는 아마 독자 생존을 모색할 것 같지만 예. 지금 흘러가는 뭐 신당을 만들 거예요. 만들지만 아마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힘든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보기엔 갈 데가 없거든요. 대선 전에 보수 쪽으로 합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왜 높지 민주당으로 않냐라고 오라고는 안 합니까? 민주당에서요? 예. 아니, 민주당에서 오라고 할 리가 없죠.
온다고 그래도 안 받을 겁니까? 아니 그것까지 결정할 건 없고요. 예, 글쎄요. 혁신통합 추진위로 출범할 때는 큰 우산이 돼서 빅텐트 아래 다 모일 것 같았는데 기세는 좋았는데 현재까지 힘은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